안녕하세요. 미니쌤TV의 미니입니다. 요즘 요양보호사를 많이들 이제 직업으로 삼으시려고 시험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 할 강의는 요양보호 개론이에요. 개론. 개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일 처음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라는 부분에서 노인과 노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이라는 말은 나이 든 사람을 부르는 말이죠. 그리고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늙어요. 늙는 과정을 노화라고 합니다. 노화. 인간이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세포, 조직, 그리고 전체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그런 거를 노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노화가 진행되어서 일정 수준 이하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능력에 이르거나 기능이 감소된 사람을 노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노화된 사람을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노인을 구분을 해요. 65세를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 연령이 높아지고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 구분 기준을 이제 70세로 너무 젊다. 그래서 70세로 이제 조정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아직 된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노인 세대가 우리나라의 산업화나 민주화를 달성하여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많은 역할을 수행을 했죠. 네, 그래서 노인이 우리 나라나 경제 이런 거에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경제적 기여가 있어요.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입니다. 한국전쟁 전후로 태어난 노인 세대는 국내는 물론 외국의 산업체와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여 우리나라를 세계 경제력 순위 1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켰어요. 2018년에는 1인당 국민 총소득 수준이 3만 달러를 넘어섰죠. 자, 이렇게 지금 현재의 노인분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엄청난 기여를 하셨어요. 두 번째, 정치적으로 기여를 또 하셨어요. 정치적으로는 노인 세대가 산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민주화에 기여를 했죠. 개헌을 통한 대통령 직접 선거, 평화적인 정권 교체 등을 이뤄냈어요.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음에도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최초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의 노인 세대는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큰 기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여도 있어요. 자, 노인 세대는 경제 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 겪게 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가족과 사회를 지탱해온 당사자예요. 노인 세대들은 1997년 외환위기에 동참하여 이를 극복하였고, 가족과 이웃 중심의 따뜻한 집단 문화를 발전시켰고, 사회문화적 발전은 전 세계에 우리의 노래, 드라마, 음식을 전파하는 한류를 형성했어요. 이렇게 현재 노인분들은 사회적으로도 큰 기여를 했어요. 자, 이렇게 본인들을 희생을 해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한 노인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나 그 아래 세대들이 이제 보상을 좀 해줘야죠. 이런 노인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돼요.
첫째로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노인분들은 이제 뭐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활동이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경제적 보상을 해줘야 돼요. 국가는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더불어 노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공원, 박물관 등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경제적으로 벌이가 일반 젊은 세대하고 다르죠. 벌이가 없거나 이제 있다고 해도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공공요금을 좀 감면해서 노인분들이 좀 이용하기 쉽게 그렇게 보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도적 보상이 있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노후소득 보전과 질병치료와 예방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어요. 또한 노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 경로당을 통해 여가활동이나 노인공경,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치적 보상도 있어요. 국가는 어버이날, 노인의 날을 등을 지정하여 매년 기념하면서 젊은 세대의 귀감이 될 모범 어르신을 선정하여 포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를 하고 있어요.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받기 위해 정책 자문, 기록물 등록은 물론 노인이 보유한 유형, 무형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수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노인의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노인의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봐야 돼요. 노인은 젊은 세대에 비해 삶의 균형과 지혜를 쌓아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첫째로 노인은 일상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동기부여를 통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의사결정에서도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젊은 사람들보다 실수가 적고 사고력에서도 뒤지지 않아요. 세 번째, 수많은 정보 중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요. 따라서 젊은 세대는 노인들이 삶의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 그리고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노인이 건강하게 노화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해야 돼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신체와 활동에 맞게 영양분을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서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하고 유전적, 생활습관적 특징을 살펴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영양 보조식품을 섭취해요. 고혈압, 당뇨, 비만, 그 밖의 질병 유무를 확인하고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지속함으로써 신체적 노화를 늦추도록 노력해야 돼요. 노인 스스로 자신감과 역할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 활동을 해야 돼요. 가족, 친구 등과 접촉하며 적극적인 애정 표현과 의사소통을 해요. 그리고 자원봉사, 여가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 생산적 활동으로 자신감을 유지해야 돼요. 오늘 첫 시간 수업은 이렇게 해서 요양보호 개론 중에 이제 노인과 노화 과정, 첫 번째 노인과 노화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노인과 노화 과정을 넘어서 노년기의 특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